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은 6월 4일날 접수했죠? 그리고 이제 우편을 안 받아서 폐문 부재가 됐고, 신용정보사 직원 다녀갔고, 7월 26일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예약, 그리고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받은 후에 우편물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확인하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그 폐문 부재를 했으니까 폐문 부재 후에 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폐문 부재가 되면 법원은 채권자한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죠. 이게 첫 번째 주소 보정 명령이에요. 대개 이제 그 이 주소 보정서 제출을 할 때 보면 채권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해서 첨부해서 그 제출하죠. 법원은 그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거 주소를 그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안내서를 발송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폐문 부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또 내리고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는 채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특별 송달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법원이 특별 송달을 해서 채무자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채무자는 11일 만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채권자한테 이의신청 관련해서 보정명령을 내렸고, 채권자가 이제 보정서를 제출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정명령, 주소보정, 보정명령, 주소보정 이 식이에요. 날짜가 보면 한 40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40일. 지급명령 사건에 대해서 좀 특성이라고 할까요? 법 규정인데요. 보면은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채무자를 부르질 않죠.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채권자가 그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채무자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꼭 써야 돼요.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꼭 문구를 써야 된다는 게 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을 해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는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모르면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이의신청서는 언제 제출을 하느냐, 송달 받은 후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못 받으면 공시송달 공고가 돼요. 그러면 공고가 되면 공고 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게 표지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제가 일쪽으로 놨어요. 표지라고 써야 되는데 일쪽이에요. 표지는 이의신청 및 답변서 쓰고요. 사건, 채권자, 채무자 이 순서대로다가 이건 지급명령 결정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내용인데요. 이의신청 및 답변서예요. 그래서 쓰실 때는 표지에 있는 것처럼 사건, 채권자, 채무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옮겨 적으시고 형태는 이러한 형식으로 하셔도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정도만 쓰셔도 이의신청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첨부서류 중에 답변서 부분이 있는데, 부분인데요. 답변서 부분은 2쪽하고 이 3쪽이 한 세트예요. 이게 답변서 부분이 되고요. 표지 1쪽, 그 다음에 이게 2쪽, 3쪽이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1, 2, 3쪽 한 세트, 그 다음에 2, 3쪽 두 장이잖아요. 그 한 세트 해가지고서 총 두 세트를 법원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우편을 보낼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거 발송할 때 그 꼭 등기 우편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전자로 하시는 분은 이제 뭐 안 해도 되는데, 받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했는데,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로 쓰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 기준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전자 이 독촉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 이독촉 기준 이래도 돼요.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고요. 주소는 법원 주소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거를 이제 쓰셔도 되는데 그게 그 자료가 없다. 그러면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확인이 되고요. 연락처 우편번호는 마찬가지로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보내는 사람 채무자죠. 채무자 이름 쓰고 주소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쓰시면 되고요. 연락처 기재하시고, 비용은 우편료 외에는 없습니다. 송달 이런 거 없어요. 지급명령 접수해서 이의신청 그리고 결심까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의신청도 지급명령 접수가 돼서 그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송달하고 채무자가 받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럼 법원은 채권자한테 보정명령을 내고요. 채권자는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제출하게 되면 그 이 소송으로 전환하니까 소장 부분이 누구한테 갑니까? 채무자한테 가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요.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 겁니다. 변론기일 지정이 됐고, 변론기일 통지를 채권자, 그러니까 원피고에게 다 송달을 하고, 법원 출석해서 변론하고, 네, 결심. 그래서 지급명령 접수해서 이의신청, 결심까지의 간단한 이제 절차고요. 지금까지 그 이 지급명령 송달 받은 후 이의신청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후 결심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